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요 14일에 최고위원회를 열고 여기서 추미애 장관 그 아들의 이 병력 의혹 문제 이걸 언급했습니다. 이제까지 말을 안 타가 이날 처음으로 언급한 건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검찰은 철저히 신속하게 수사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명해지고 있다? 뭐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할 때는 그게 혐의가 없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 이 말이겠죠. 그것도 우리 당 소속의 국회의원들 노력으로. 세상에 당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됩니까? 예? 왜냐?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자꾸 하면 이게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제를 하라.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말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오히려 자제를 시켜야죠. 그런데 잘하고 있어요. 지금 좀 더 열심히 노력하세요. 이 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대표가. 그 다음에 검찰은요. 검찰들 하는 말은 뭡니까 그게. 자, 이렇게 봤지? 전부 무혐의라고 그러잖아. 문제가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빨리 수사해서 빨리 무혐의 결론을 내리라. 이 말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도 지내고 지금 당대표라면서. 특히나 또 뭐 기자 생활도 오래 했고 정치도 오래 했고. 그런데 균형 감각이 이 정도로 지금 망가졌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 대통령이 지금 되고 싶어서 계속 애를 쓰고 있잖아요. 이번에 당대표 뭐 몇 달 하지도 못할 당대표를 기어이 이제 맡은 뜻도 뭐겠습니까?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 그 측근 실세들이 점지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안테나, 이 더듬이는 국민 쪽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 쪽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걸 이번에 확인시켜 준 거죠. 왜? 문 대통령하고 그 측근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친문 세력, 그 친문 세력, 친문 진영의 오너 겸 대주주들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 대표는 뭐 아주 소액주주죠. 예. 그러니까 그쪽 눈치를 안 볼 수 있겠습니까? 눈치 봐야지. 그쪽 점지를 받아야지. 거슬리면 안 되죠. 그런데 13일 날 추미애 장관이 입장문이라는 걸 SNS를 통해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말을 안 튼 이낙연 대표가 그 말에 화답하듯이 회의를 열고 그렇게 언급한 겁니다. 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왜? 추미애 장관 보니까 대통령한테서 엄청스레 신임을 받고 있고 총애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겠다. 거슬려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거기다 이해찬 전 대표까지도 거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 뭐 김어준 씨가 하는 그 유튜브 방송에 나가가지고 아들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그 딸을 또 지금 건드리고 있다. 추미애 장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들 이제 혐의 없지, 없는 거 밝혀졌지. 그러니까 이제 딸을 또 억지로 꺼냈어 이 말인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들 의혹에다가 이제는 딸 의혹까지 생겼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해찬 대표도 대주주거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로서는 이해찬 전 대표에게도 또 잘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이해찬 씨가 말이죠, 대표 좀 그만두고 나가서 이제 국회의원도 아니고 하면 집에 가서 쉴 텐데 저렇게 당당하게 정치적 발언을 계속하는 것으로 봐서는 대주주로서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그 말이죠. 그 이낙연 대표로서는 층층시야인 셈이죠. 예? 문 대통령도 있고 또 모셔야 되고 이해찬 대표도 모셔야 되고 참 바쁘겠습니다.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분명해진 거요. 분명해진 게 있긴 있습니다. 그 서모 씨 추 장관의 아들이 병가를 갈 때 그 연장하는 거 이 문제를 하고 관련해서 부탁했다는 거. 뭐 부탁했든 문의했든 그 부모가 전화를 했다는 거. 민원실에다가. 또 통역병 그 선발할 때 또 부대 배치할 때 그거하고 관련해서 그때 당시의 추미애 당대표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것. 많은 증언이 나오니까 그건 확실하다고 봐야죠. 분명해지고 있잖아요. 그 말은 맞아요. 그 다음에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죠.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록도 주고요.
세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권한도 주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혜택은 그쪽에서 국민한테서 받으면서 봉사는 누구한테 하냐면 추미애 장관한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도 나도 다투어 나서가지고. 이것도 분명하잖아요. 이낙연 대표 분명하다는 게 이런 게 분명해지고 있는 거예요. 황희 의원이라고 이름은 거창하죠. 황희 의원. 이 사람이요. 그 젊은 내부 고발자 현모 씨, 그 당시에 당직 사병했던 그 사람. 이 사람을 말이죠. 완전히 범죄인으로 규정해버렸어요. 단독범. 아니다. 공범 세력이 뒤에 있다. 배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이? 그 젊은 사람을? 나름대로는 정의감 때문에 그렇게 그때 있었던 일을 공개했는데 그걸 범인이라고요? 국회의원이 장관 편들기 위해서 국민 하나를 그렇게 젊은 사람을 앞길이 창창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실명을 공개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말이죠. 인터넷 이런 데서 야단이 났다는 것 아닙니까? 친문 세력들이 그거 가만두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어떤 거냐. 친문들이 지금 인터넷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바로 그 사자우리에다가 그 젊은 사람 던져 넣어버린 겁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걸 이낙연 대표 당대표로서 말이죠. 자제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추기고 있어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 13일 그 입장문 보십시오. 국민에게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이 말 딱 한마디 해놓고 나는데 그 뒤로는 전부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주장.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 아들은 전에부터 군대 가기 전부터 아팠는데 군대 안 가도 되는데 보냈다가 지금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자신 남편이죠. 교통사고를 나서 그렇게 장애를 갖게 됐다.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이 말이 그 아들에 대한 애틋한 그런 모정 이런 걸 장황하게 써놨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까지 내가 말을 아꼈던 것은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 그 수사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법무장관이 그렇게 쓰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수사팀들이 그걸 읽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수사팀들이 그거 읽고 난 뒤에 모르쇠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걸 영향을 받으라고 그렇게 쓴 거죠. 참 이해 못할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또 검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하라. 그 복무라는 말을 이럴 때도 쓰는지 그건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생경하게 들리네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말이죠. 검찰한테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자기를 의식하라고 써놓고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다음 자기는 말이죠. 이제까지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다. 앞으로도 목숨을 걸고 이 원칙을 지켜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원칙은 자기 거지.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원칙이 뭔지.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역경 속에서 지켰는지.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목숨 이런 말까지 꺼내가면서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 말 믿지 마세요. 대개 100이면 99은 그게 진실이 결여된 말입니다. 그게 경험칙이죠. 우리가. 왜 그런 말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들어줘야 된다는 제가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리고 자기는 이 검찰개혁 그 과제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게 자기의 운명적 책무랍니다. 근데요, 검찰개혁 다 했잖아요, 이미. 예? 공수처 설치. 그거는 이제는 공수처장만 뽑으면 되도록 법적 장치는 다 돼 있죠. 검경 수사권 조정 끝났죠. 그 다음에 검찰 제도, 검찰 인사, 조직 다 끝났잖아요. 하나 남은 게 있다면 정말로 최종적으로 남은 게 있다면 검찰 자체를 없애는 거죠.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 자기 발로 나가도록 만드는 거. 그게 최종적인 그 과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제는 사실은 끝났으니까 검찰개혁 그렇게 외치던 검찰개혁 끝났으니까 그만두는 게 낫죠. 이제는. 그래 떠나 있어야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장관을 딱 버티고 있으면서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우리 아들 잘못한 거 없어. 수사 잘해. 그거보다 더 큰 압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거기다가 이낙연 대표는 덩달아서 그게 왜 그러냐니까 한번 보니까 기류가 보니까요. 13일 이후에
추 장관 그 입장문 그게 텍스트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이 텍스트에 따라서 여기에 기반을 두고 반격하라, 반박하라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더 웃기는 것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 때요.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추미애 장관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것도 해명을 시켜준 겁니다. 그 아들 실력 괜찮지요? 영국 유학도 했고. 그러니까 추첨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게 됐네요. 뭐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그랬더니 추 장관이 추첨했기 때문에 추첨으로 우리 아들을 떨어뜨렸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이렇게 또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철원 그 당시의 지원단장, 주한미 8군의 거기 한국군 지원단장, 이 사람이 자기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가서 직접 추첨을 하도록 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가출사 저기는 보면요, 짐작컨대 추 장관 아들만 영국 유학한 게 아니라 아마 미국이나 온 나라에 유학한 사람,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받아가죠, 가투사로. 추 장관 아들만 괜찮고 똑똑했던 게 아니라 거기 있던 부대원들 다 똑똑하고 괜찮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만 놔두니까 말이죠, 저 이쪽 저쪽 전화 오고 하니까 이거 나중에 일이 커질 것 같으니까 추첨제로 바꾼 거죠. 그 또 정청래 의원이나 추 장관의 그 논리에 또 엄청스러운 그 뭐니까 구멍이 있죠. 구멍이 뭐냐면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 말은 추첨했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냥 바로 했으면 합격했을 텐데, 선발됐을 텐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왜냐면요, 그러면 이철원 이 당시 지원단장이 추첨을 하면 그 서모시가 반드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추첨해서 그 사람이 떨어질 것이라는 거 어떻게 전제가 됩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추첨 때문에 떨어졌다고요? 추첨해서 떨어뜨렸다고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억지를 써가면서 이 사람들 자기를 합리화에 지금 뭐 아주 열이 나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이게 국민한테 대한 그 도리가 아닙니다. 장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차라리 국회의원들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전부 추미애 장관 집사로 다 들어가세요. 세비 받지 말고. 장관한테 월급 달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국민을 이렇게 배신해도 되는지 대통령이 거의 대답을 해야죠. 참 기가 막힙니다. 이낙연 대표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하면 더 기가 막힙니다. 아마 대통령이 되면 독립될까요? 안 되죠. 왜? 자기는 어차피 그 소액주주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친문 극렬 세력들에게 발목 잡혀가지고 그 사람들 시킨 대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 버전 2가 될지, 버전 2도 못 되죠. 그 밑에 하위지. 벌써 이렇게 실망을 시킵니다. 이낙연 대표 지금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정말로 성공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